이재명 46.6%, 김문수가 37.6%, 이준석이 10.4%. 그러니까 오늘 그 경향신문에 난 거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양자 대결을 하면 이재명이 51.1%, 김문수가 43.9%. 이준석하고 양자 대결을 하면 48.9%, 이준석이 37.9%. 뭐 어차피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제 이게 대선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대선 6월 3일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됐냐? 이게 더 편차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누가 이준석을 찍습니까? 누가 김문수를 찍습니까?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윤석열을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윤석열. 윤석열을 끊어야 된다니까. 끊어야 정치 생명이 있어요. 이준석 이놈은 윤석열을 끊었지만 워낙 본인이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했어요. 뭐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김문수는 사꾸라고 이준석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라는 걸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게 될 겁니다. 자, 대선 추이가 어떤지 이재명 후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있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사꾸라다. 이 사람은 이 아스팔트 좌파에서 아스팔트 우파로 전향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사람이에요. 인생에 그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은 처음 봐. 이 사람의 비리, 불법 이거는 이미 다 그 방송에서 그 비평가들이 나와서 다 비평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은 말할 것도 없죠. 이준석은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그 당비로 뭐 하고 또 자기가 재판에서 이겨줬는데 이겨줬으면 성공보수를 줘야 되는데 성공보수 달라고 그러니까 성공보수 그 계약서 다 있는데 성공보수 없다. 그래서 전화하면 뭐 내일 찾아뵙겠다 그러는데 찾아오긴 뭘 찾아와.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반쯤 죽여놓은 거지. 이준석이가 변호사들을 다 울고 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놈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금을 어떻게든지 그 유용했든지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좀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로의 자식 교육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이게 잘못됐을 때 이것을 바로 잡아서 정직한 한 정치인이 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기면 무슨 짓을 했어라도 이기면 장땡이다. 이런 걸 이제 나이 40이 돼서 어린 나이에 그걸 배웠으니 큰일이죠. 이게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되는 놈입니다. 이준석은. 이준석은 그래서 대가리가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내가 했습니다. 대가리가 나빠. 대가리가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 이제 정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김종인 선생은 뭐 별의 순간이 다음 텀에 별의 선권이 온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이준석이 말하면 그 말이 앞뒤 맥락이 다 달라요. 오늘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권영국 선생입니다. 권영국 63년생인데 강원도 태백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웠죠 집안이. 그런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는 그 강원도에서 뭐 어스름하게 그냥 다녔어요. 워낙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거의 그 공짜로 다니는 데 있잖아요. 포철 공업고등학교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고 일본에도 유학을 가서 토쿠시마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뭐 회사에 그러니까 공업회사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많이 일들 하고 그래도 뭐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뭘 했는데 또 해고되고 어디 가서 또 했는데 또 거기서도 해고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원 강사도 하고 일때는 그 어디서 해고된 사람은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학원 강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부인이 그러지 말고 저기 사법고시를 쳐라. 사법고시. 그래서 변호사를 해라.
그래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니까 똑 됐어. 그래서 사법고시에 패스해가지고 연수원 맞춰가지고 이제 그 뭐지 그래 노동조합 큰 노동조합 뭔가 거기에 전문 거기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한 거지. 그래서 권영국이 이번에 권영국은 내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내가 협동조합 협동조합 조금 할 때 그때 무슨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권영국 선생이 와가지고 이 양반이 아주 날씬해. 조그맣고 날씬해. 근데 저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야. 근데 와서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이 양반이.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김문수를 향해서는 권영국이 뭐라고 말했냐면 노동부 장관까지 한 분이 중대재해법 폐지하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계속 사업체에서 노동자들이 기계에 껴서 죽어나가는 게 하루에 6명씩 되고 1년이면 2,000명이나 되는데 도대체 김문수가 할 말이냐. 노동부 장관이 했던 사람이 이렇게 깝니다. 이준석을 향해서 전장현, 이게 전장현이라는 게 전국 장애인 차별금지 연대 뭐 그런 겁니다. 전장현. 그다음에 동독여대. 전장현이 지하철에서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동독여대에서 여학생들이 막 시위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이준석이가 뭐 또 막 까는 거 아니야. 막 깐다고. 여학생들 까고 장애인들 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영국 선생이 뭐라 그러냐. 전장현이나 동독여대 시위를 왜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따져봐라. 그거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이준석이가 장애인들 그다음에 여학생들 까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걸 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권영국 선생이 이렇게 이준석을 향해서 몰아붙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을 향해서는 기초연금이나 고용보험을 계속 나중으로 밀리면 안 돼.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뒤로 미루지 마라. 민주당은 이재명을 향해서 기초연금, 고용보험 이런 걸로 올려줘야지. 왜 그런 거를 나중으로 빼냐 자꾸.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권영국에 비하면 권영국은 진보적이면서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진보 좌파에 아주 평생 그 길을 걸어온 양반이에요. 이 양반은. 그거 하나 일편단심 그걸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거 하나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김문수 같은 사람이나 심상정 같은 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김문수나 심상정 이런 다 사고라거든. 이준석은 완전히 사기꾼이고 그 양두구육을 자기가 스스로 팔았다고 자기가 사기꾼이었다고 말하잖아 자기가. 양두구육을 팔고 있었다고. 아이고 성공보수도 안 주고 이병철 변호사가 얘기하더구만. 자세하게 이 이준석의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구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그래서 권 후보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진보당이 있으면 지금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노동당, 진보당 이런 당들이 진보적인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게 정말 큰 문제죠. 권영국 선생 같은 분이 진보당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빨리 진보의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문수나 이준석 같은 이런 사쿠라나 또라이 같은 애들, 이런 사기꾼 같은 애들이 정치권에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영국은 그러니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아요. 권영국은. 지난번 토론에도 그렇고 이번 토론에도 똑같은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죠. 거리의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영국이잖아. 한자로 내가 쓴 이유는 권영국이잖아. 저 영국이
잉글랜드. 그래서 잉글랜드권 또는 브리튼권 이렇게 막 부릅니다. 저기 별명이 그래요. 잉글랜드권 또는 브리튼권 이렇게 부릅니다. 권영국을 잘 보세요. 마지막 토론인 정치권에서 남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존경해 줘야 됩니다. 일편단심 거기에 그 약자들을 변호하는 약자의 변호사죠. 약자에 대변하는 변호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대선 토론은 제가 기대했던 거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사전에 기대했던 바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사회가 처한 사회적 현실이 뭔지 그걸 짚어보고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런 정책들이 토론이 되고 또 인구정책, 지금 이제 인구가 점점 소멸하고 있으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굉장한 심각한 문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결혼, 돌봄, 출산, 육아, 노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해결해 가야 될지 그런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논의는 없었어요.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문제, 그다음에 AI와 노동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간, 우리의 삶의 질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지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거고 그런데 뭐 내가 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여기까지는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 지난번에 뭐 CBDC냐 또는 뭐 USDT냐 USDC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너무 천박하죠. 질문이. 자, 그래서 이준석이는 뭐 그 되먹지 않은 애고 그놈은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번에 뭐 단일화를 김문수한테 해줄 것이냐 말 거냐 거기서 조금 더 뜯어낼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붙고 아마 그 자기 비용 때문에 합의해 주지 않을까. 단일화 합의를 어떤 식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합의해 주지 않을까. 당대표 자리를 준다든지 뭐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것은 의구심입니다. 만약에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그 당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쪼개지거나 무슨 수가 나겠죠. 자, 그래서 헐뜯기